자, 그러면 앞전 시간에 이어서 해서 도면 작성을 하는데요. 자, PDF 파일은 314로 시작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거 도면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앞에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작업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 형상을 똑같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편집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남기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간에 여기 또 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속선으로는 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랑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요 코너에 C2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코너에서 요 코너에 R2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요거는 못따기 명령과 요거는 필렛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편집 명령이다 보니까 요건 추후에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차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하면요. 못따기랑 필렛이 먼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사각형 그리기로 할 거예요. 여기도 사각형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기, 여기서도 사각형 그리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각형 그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도 사각형 그리기를 한 다음에 요거 경사졌거든요. 사각형 그리기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걸 편집을 해서 요게 각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요걸 편집을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일단 먼저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래서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경사지게끔 만들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은 스트레치 이동 명령을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사각형 그리기를 할 거예요. 사각형 그리기 하고 중간에 여기 필렛 처리하는 것은 이거는 추후에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사각형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각형을 그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여러 번 작업을 해서 그리고 여기는 스트레치하고 요 사이는 필렛 작업하고 그리고 이 도면을 완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공에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 요소는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참고로 그거 하기 전에 못따기 명령과 필렛 작업도 할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남겨놓고 제일 마지막에 못따기랑 필렛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은 여기 있는 사각형 그리기 옆에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있어요. 사각형 그리기랑 사각형 형태 그리기랑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사각형 그리기는 사각형에 대충 클릭하면 너비와 높이를 이용해서 대각코너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 값을 이용하고 또는 그래서 사각형의 대각코너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 그리기가 있어요. 이게 옵션을 클릭하면 중간점이랑 사각형의 중심점이랑 대각 코너를 이용해서 높이. 너비가 30mm다. 그 다음에 높이가 60이다. 그려놓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기준은 사각형의 대각 코너랑
사각형의 중간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각형을 그릴 때 처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 기준이 어디냐면요. 사각형의 오른쪽 가운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사각형 형태 그리기를 가면 사용자가 사각형 너비 높이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하는 데가 사각형의 포인트가 9개 포인트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각형 형태 그리기는 기준점은 사용자가 9개 점을 지정이 가능합니다. 형태다 보니까 사각형에 그래서 다른 모양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가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 아래에 보면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있어요. 클릭할게요. 자, 요게 자, 사각형 형태 조건 설정 창에서 기준점, 그 다음에 2점. 2점으로 하면 사각형의 대각 코너를 이용하는 거고, 기준점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사용자가 기준점 포인트를 9개 정의할 수 있어요. 어디냐면 오른쪽 가운데로 정의할 겁니다. 사각형의 너비 높이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 그리기는 사각형의 형태도 있고요. 여기 있는 오브라운 형태도 있고요. 반원, D자 형태가 있고요. 더블 D 형태도 있어요. 모양을 다른 형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수평수직이 있는데요. 사각형을 회전할 수도 있어요. 45도 방향 회전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각도를 이용해서 회전도 가능하고 사각형 그릴 때 코너 필렛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사각형 형태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회전 필요 없고요. 필렛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기본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사각형 형태고요. 그 다음에 너비 높이 값이 필요해요. 첫 번째 사각형은 너비 가로가 치수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치수를 보니까 20mm에서 여기에 4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mm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너비에다가 16을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사각형의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는 M26이라고 돼 있어요. M26. 자, 그러면 미터 나사인데 외경이 26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에다가 26을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하고 마우스 옆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사각형의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점선으로 나오는 그 사각형이가 가로, 너비가 16, 세로, 높이가 26이고요.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 오른쪽 가운데로 돼 있습니다. 이때 원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 첫 번째 사각형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각형. 여기 있는 사각형이에요. 너비는 4mm가 되고요. 4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높이는 직경이 20이에요. 여기다가 높이 20을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은 기존에 있는 사각형 왼쪽 중간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 적용을 누르면 사각형을 연속해서 계속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각형은 요거예요. 너비는 10mm가 되고요. 여기다 10을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높이는 직경이 32예요. 그래서 32를 입력하고 엔터. 기준은 확대해서 두 번째 사각형의 왼쪽 중간점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적용. 그 다음 세 번째 사각형을 요걸 그리고요. 나중에 대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트레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집이 들어가니까 제가 컬러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색상을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스트레치로 해서 편집할 사각형이에요. 굳이 여러분은
컬러를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사각형의 너비는 여기 있는 13. 엔터. 높이는 그래서 직경이 40이에요. 여기 끝에가 여기에 42를 입력을 하고 엔터. 기준 계속. 여기다가 중간점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적용. 다시 와이어프레임 색상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도형은 초록색으로 해놓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은 요걸 그릴게요. 요게. 중간에 요거 편집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저는 이제 외곽을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각형의 너비는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사이가. 그러면 이건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얼마? 전체 67에다가 여기 치수를 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67 빼기 그래서 13, 20 있죠. 이걸 다 더하면 43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나오죠. 43 엔터. 그 다음 높이는 직경 42네요. 여기 40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마지막에 사각형 여기 있어요. 참고로 여기 길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임의대로 30mm 할게요. 자, 여기다가 30 입력하고요. 엔터. 그 다음 높이는 직경이 60이네요. 6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의 왼쪽 중간점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사각형 더 이상 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OK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부분을 편집을 해서 얘가 경사지게끔 만들 거예요. 경사지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경사지게끔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명령이 스트레치 이동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돼요. 자, 화면을 이렇게 마스터캠 창을 전체 화면으로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바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동 툴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동 툴바요. 그 중에서 사용할 명령은 여기서 스트레치 이동이 요거 이동의 스트레치 이동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가니까 스트레치 이동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자, 먼저 스트레치 할 요소를 선택을 할 때요. 크로스 윈도우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노란색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변할 게 여기 있는 수평선이 자, 여기 수평선이 변하고 수직선도 변합니다. 이게. 자, 수평선은 이렇게 경사지면서 얘가 이쪽으로 경사지면서 얘가 길이가 늘어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수직선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짧아져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변하면서 이 길이는 짧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치 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할 때 스트레치 요소를 선택할 때 크로스 윈도우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로 여기다 클릭을 하면서 사각 박스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크로스 되는 거, 이 사각 박스랑 크로스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 있죠. 요 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선이에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것도 변화가 없고 이것도 여기에는 중복이 있습니다. 노란색이랑 초록색 중복이 있죠. 그래서 변할 요소만 이렇게 크로스 윈도우로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준점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에 돼요. 여기서부터 도착점은 이렇게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거리값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에서부터 도착점 이렇게 지정해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돼요. 자, 그러면 스트레치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그죠?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클릭합니다. 아이고, 잠깐 여기 취소가 됐네요. 클릭해서 반대편에 클릭해서 그러면 점선으로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이 끝나면 완료를 엔터 하고요. 그래서 방법에 스트레치 이동을 할 건지 스트레치 복사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스트레치 이동을 하겠다. 그리고 정분값을 이용을 해도 돼요. 참고로 여기에 거리값을 알면 여기서 델타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도면상에서 이걸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점에서 점으로도 해볼게요. 먼저 델타 볼게요. 자, Y좌표가 여기서 길이가 얼마 되는지 도면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직경이 42에서 얼마큼 바뀌어야 돼요? 32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직경이 42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직경이 32파이네요. 그러면 차이는 10mm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반경치 5가 되고 여기도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델타가 Y축 방향입니다. 여기 보면 Y축이 있죠. 그리고 5mm인데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5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5가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입력할게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점에서 점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경사지게끔 만들어졌고요. 적용. 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스트레치할 요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변할 도형. 요거랑 요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델타 값 Y로 해서 5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다 5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점에서 점으로요.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가 돼요. 플러스 1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도착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 도착점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점에서 점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2 출발점 압니다. 도착점도 알고요. 점에서 점 플러스 1 누르고 출발점은 이동이 시작점이에요. 여기 끝점을 마우스로 엔드포인터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의 끝점 여기 포인터 여기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에서 점을 이용해도 돼요. 출발점과 도착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델타 플러스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는 길이가 5가 되고 각도는 90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치를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은
자, 요게 사이. 요게 가운데 보면 여기서 R값 17이 있어요. 자, 요걸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좀 확대해 놓겠습니다. 자, 그게 영역이 이쪽 영역입니다. 요게.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치수가 조금 보이게끔 하고, 너무 많이 확대했네요. 자,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먼저 여기서 여기 있는 선의 길이가 여기 선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4mm였어요. 자, 이 선을 몇 등분 할 거냐면요, 3등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mm, 그 다음에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선이 있으면 해서 12mm, 자 5mm, 그 다음에 12mm로 24mm를 브레이크로 잘라서 등분을 시킬 거예요. 먼저 5mm, 이 선의 길이는 요 선은 하나인데 얘를 3등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5mm로 브레이크 자를 거고요, 두 번째는 12mm로 브레이크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등분, 그래서 5에 12, 여기도 5에 12로 브레이크로 자르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선을 브레이크로 잘라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선을 해서 편집을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편집. 그래서 수정 명령이 있는데, 자, 그러면 수정 명령은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편집 명령 툴바요. 여기에 편집 툴바입니다. 편집. 아이콘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 삼각형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 여기서 사용할 거는 저희는 요겁니다. 요거 명령이 요게 명령 이름이 트림이에요. 트림. 익스텐드, 연장은 내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르기, 브레이크, 그 다음에 랭스텐, 어떻게 돼서 길이 값을 연장하는 확장이라는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림, 자르기, 확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옵션이 에서 리본바에서 옵션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트림, 자르기, 확장으로 돼 있네요. 자, 얘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먼저 요게 기본 선택되어 있는 게 아이콘이 요거네요. 얘가 트림이에요. 트림. 자, 트림, 익스텐드, 연장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림, 연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르는 명령도 있고요. 선이 떨어져 있으면 연장도 돼요. 0이라고 했네요. 연장.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이 트림. 여기 이제 세부 없어요. 트림의 한 요소, 트림의 두 요소, 트림의 세 요소. 그래서 트림의 점, 트림의 나누기 치우기. 자, 요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브레이크, B, 자르기입니다. 요걸 선택하면 자르기의 한 요소,
자르기의 두 요소, 자르기의 세 요소, 자르기의 점. 자르기의 점입니다. 요거는 확장이라고 돼 있어요. 주어진 길이만큼 확장. 트림의 확장, 그 다음에 자르기의 확장. 자, 트림의 확장은 기존 선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의 확장을 써놓으면 기존 도형이랑 확장은 되는데 기존이랑 브레이크 끊기면서 확장이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걸 쓸 거예요. 확장. 주어진 길이만큼 5mm. 그 다음에 그래서 도형이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확장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끝에 도형은 나중에 지을 건데 여기에다가 트림의 확장이랑 브레이크 확장이랑 차이를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기 있는 선을 위로 10mm 늘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주면 돼요. 플러스 주면 돼요. 10mm 늘어나요. 근데 트림의 확장이랑 자르기 확장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해서 트림의 10mm 확장을 해볼게요. 1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형이 어떻게 10mm 위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확장됐어요. 이 길이가. 그러면 기존 도형은 그대로 해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한 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브레이크의 확장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그대로 있는데요. 새로운 게 여기서 10mm짜리가 늘어나요. 자, 자르기의 10 확장을 썼어요. 여기 있는 부분, 아래쪽 부분 클릭할게요. 클릭했는데 10mm 늘어났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도형은 얘는 별개예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데 얘랑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끊기면서 확장이 됐어요. 줄어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래서 끊겨져야 돼요. 브레이크. 그래서 자르기의 확장인데 길이가 얼마큼? 5mm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마이너스 5.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트림의 마이너스 5 하면요. 기존의 선이 없어져요. 브레이크 하면 남게 되고 트림을 하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라고 주고요. 지금 트림의 마이너스 5, 확장의 마이너스 5 줘볼게요. 여기에다 클릭하면 5mm가 사라져요. 얘도 클릭하면 아래쪽 5mm가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5가 없어져야 되는데 트림을 하면 여기가 5가 없어져요. 근데 5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5mm인데 끊기면서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브레이크. 자르기에 마이너스 5를 주고요. 어디서? 오른쪽 끝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도 오른쪽 끝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면 5mm가 이렇게 브레이크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다음은 얼마냐면요. 12mm. 그래서 브레이크에다가 길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엔터.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 되는데 5mm짜리 말고요. 나머지 도형에서 오른쪽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에서부터 12mm가 잘려져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 하이라이트 잘 보세요. 클릭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클릭해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클릭해주고 그 다음 중간에 것을 없앨 거예요. 왜냐면 이게 R1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없어지죠. 자, 중간에 선을 12mm 브레이크로 자른 도형 여기 있죠. 중간에 브레이크 자른 이 도형을 없애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트림의 나누기 치우기. 그래서 나누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우기 명령도 돼요. 그래서 얘가 보면 나누기 치우기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가운데 거 요거를 클릭해서 치우기 할 거예요. 치우기.
여기도 클릭해서 12mm짜리 치우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요거 R17 원호를 그리는데 양 끝점도 알고 두 점과 반지름, 그래서 양 끝점의 위치 알고 반지름을 이용한 그래서 호 그리기 명령을 사용할게요. 두 점 반경. 자, 트림은 이스케이프 누르고 이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호 그리기는 어디냐면 그리기 툴바. 그래서 그리기 툴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 그리기 옆에 플라이 아웃 버튼 삼각형을 클릭하면 여기에 서브 메뉴가 그래서 원호 그리기 요걸 클릭하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원 그리기 옆에 삼각형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양 끝점의 위치도 알고 이렇게 끝점 양 끝점의 위치도 알고 그 다음에 알값 반지름도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점호 그리기가 있어요. 자, 2점호 그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원 그리기 옆에서 2점호 그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요거대로 가볼게요. 자, 양 끝점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지름 입력을 할 거고요. 아래 거는 반지름을 먼저 입력하고 양 끝점을 입력할 때요. 그럴 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마지막에 입력하고 반지름 먼저 입력하고는 좀 차이가 약간 나타나는데, 자, 반지름 나중에 입력할게요. 위에서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점 양 끝 중에서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자,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을 클릭할 때 위로 볼록한 건지 아래로 오목한 건지, 네, 여기 완만하게 들어가요. 세 번째 점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아래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완만하게 해서 이때 클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반지름 여기다가 17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적용, 엔터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적용을 할게요. 자, 아래쪽은 반지름을 먼저 입력하고 양 끝점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요. 자, 이게 반경에다가 먼저 17을 입력을 한 다음에 똑같지만 17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양 끝점을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 남길 원호, 얘를 남길 거냐, 얘를 남길 거냐, 얘를 남길 거냐, 얘를 남길 거냐, 경우의 수, 반지름과 양 끝점을 이용하면 경우의 수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순서가 양 끝점하고 위치 정한 다음에 반지름 입력해도 되고, 지금처럼 반경을 입력할 때는 약간 차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남길 거 요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 엔터 하셔도 되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도 됩니다. 요거 삐져나온 거는 트림에 나누기 치우기라서 요건 나누기가 되고, 요건 브레이크로 끊겼으니까 치우기, 요거는 하나였으니까 이 경계로 해서 나누기가 되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세로 방향의 직선은 이거 도면처럼 두 점섬으로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 도면이랑 똑같이 만들겠다 하면 두 점선에 들어가서 접함 끄고 옵션 아무거나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여기 끝점이랑 여기 끝점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끝점이랑 이렇게 끝점이랑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못따기 여기는 필렛을 하도 돼요. 그런데 컨트롤 Z 실행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요게는 나누기 지우기로 요 사이는 없앨게요. 그래서 트림 자르기 확장에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기존에 여기 있는 사각형이랑 긴 사각형이 중복이 돼서 두 번 클릭해요. 참고로 여기도 중복입니다. 두 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해서 지워주고 여기도 클릭해서 지우고 여기 클릭, 여기도 클릭. 왜 두 번씩 클릭을 하냐면요. 여기 나누기 지우기로 했을 때 그래서 사각형 그렸을 때 큰 사각형, 작은 사각형, 짧은 게 중복이 돼 있어서 두 번씩 클릭해서 요 사이는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못따기, 여기는 필렛해서 마무리해서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C2가 있네요. 자, 그리기에 보면, 그래서 필렛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 삼각형 클릭하면 못따기 요소가 있어요. R2 필렛부터 먼저 할게요. 필렛에 들어가서 먼저 반지름 2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형태 모양은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서 180보다 작은 형태, 180보다 큰 형태. 그 다음에 원 형태, 외축호. 이렇게 형태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작은 형태 디폴트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직선을 트리밍을 하겠다. 이게 트리밍 안 하고 남겨두겠다. 노트림, 트림 안 하. 여기선 트림, 기본 형태에다가 반지름 2. 그리고 도형을 여기다 클릭해서 여기 작업하고 수평 수직 클릭해서 필렛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못따기. 자, 필렛 요소 옆에 삼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서브 메뉴에서 못따기 요소로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C2라고 있어요. 45도 못따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거리 1, 가로 세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45도 못따기랑 같습니다. 삼각형 클릭하면 거리 2, 가로 세로가 거리 값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거리와 각도를 이용하는 경우, 너비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거리 1로 할게요. 못따기 값이 C2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2m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로 입력하고 엔터. 기존의 도형을 트리밍 하겠다. 그 다음에 트림 안 하겠다. 그래서 트림을 하고 수평 수직. 여기서도 수직 수평선을 선택해서 못따기 작업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곽 도형만 쭉 남겼습니다. 밑에 있는 이 도형은 그냥 남겨둬도 작업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최종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파일에 저장. 여러분 폴더 D 드라이브 가서 여러분 성한 폴더에다가 세 번째 도형 파일 이름에 314번 다시 세 번째 도형이니까 03으로 하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